안녕하십니까. 김원장 글씨교실 김봉우 원장입니다. 예, 이제 늦가을에서 이제 그 가을의 정치가 낙엽 뚝뚝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제 세월이 가는 것이 많이 실감나네요. 가을에 뭐 단풍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좀 이렇게 나이 드시면 좀 약간의 그런 쓸쓸함도 있는 게 가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도전 글씨 교정 제7강입니다. 시옷 통합필법을 하겠습니다. 시옷은 보통 시옷이 아닙니다. 시옷은 지읒 글자와 치읒 글자를 가지고 가는 이제 뭐 형님 글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원장 글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도 글씨를 좀 잘 쓰시고 하는 분들 그런 그런 소망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많이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부족한 재주지만 오랫동안 글씨를 가르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좀 간결하고도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어떤 필법을 가지고 저는 가르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옷 통합 필법도 마찬가지로 민글자하고 받침글자로 나누어서 하겠는데요. 거기에서 아야이일 때와 어여일 때와 오요 유일 때 시옷이 다르다. 먼저 다른 것을 한번 제가 써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야이일 때는 아야이의 구조상 이제 이 부분이 좀 넉넉하다 이 말이죠. 이 글씨 부분이 이제 글씨를 써놓고 이제 봅시다. 이렇게. 이 부분이 넉넉하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여기는 어여는 요서 요까지가 쓰고 왜 이렇게 쓰느냐, 이 부분 이 글씨가 여기 있는 이 모음이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쓰는데 왜 이렇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모양이 다르죠. 지금 다른 게 확실하죠. 왜 다르냐,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바깥에 있을 때 여기가 넉넉하니까 이 폭이 좀 넓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넉넉하잖아요. 그러나 어여일 경우에는 이게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폭을 줄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로액이 들어가는 글자는 이 폭을 줄여주니까 납작하게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수평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먼저 아야일 때, 사, 샤, 시일 때 경우를 보자 이 말이죠. 샤샤시 아야이일 때는 이 첫 택이 주인공입니다. 이때는 요게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요때 요걸 잘 써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길게 보이려면은 가운데에서 어떻게 쓴다? 가운데에서 좀 위에다가 두 번째 걸 해서 꾹 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쓰는 예를 한번 써볼까요? 그냥 우리가 보통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글씨를 막 그냥 쓰는 분들은 그냥 이거를 머리 없이 그냥 이래 쓰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죽은 글씨입니다. 이거는. 죽었냐 살렸냐. 그럼 뭘로 살릴 겁니까? 글씨를. 머리가 있게 만들어야죠. 그럼 강이 있어야 이렇게 들어주는 부분. 이건 약입니다. 약.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글씨는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강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와 약하게 들어줘야 되는 경우. 강하게 머리를 찍어서 내려가서 여기 끝에서 이렇게 들어주는 약 부분. 이거는 강하게 꾹 눌려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강약, 강약, 강강.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써야 요게 이렇게 살아나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옷을 쓸 때 자, 45도 점을 찍습니다. 45도 점을 찍습니다. 45도 점을 찍어서 갑니다. 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면 이게 길이가 안 맞겠죠 이게. 그리고 너무 강 부분과 약 부분이 너무 차이 나면 글씨가 맵시가 안 좋습니다. 거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실 때 여기서 시작했으면 머리를 이렇게 45점 머리 찍었죠. 그랬으면 이렇게 가서 끝에 가서 여기서 놓으라 이 말입니다. 자, 머리를 찍고 끝에 가서 여기 가서 이까지 갑니다. 이까지 그대로 강으로 가서 여기서 살짝 놓아라.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글씨 쓸 때. 그 다음에 좀 위에다가 이렇게 찍을 때 꾹 눌려서 찍어줘라. 눌려서 마무리.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글씨 쓰면서 한번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교재를 좀 올렸어요. 올려서 자, 사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쭉 가서 여기서 나라. 그 다음에 꾹 눌러주죠. 세로액은 언제나 한결같이 잘 써야 됩니다. 세로액. 세로액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샵. 자, 갑니다. 여기서 놓습니다. 조금 위에서 눌려서 샵. 시. 이렇게 쓰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랬습니까? 첫 택이 중요하니까 머리를 찍어서 요 끝에 가서 살짝 놔라. 눌려줘라. 또 눌려라. 자, 끝에 가서 들어주고 눌려주고 꾹꾹 눌려줘라. 오른쪽 끝은 반드시 눌려. 자, 끝에 가서 놓고 여기서 꾹 눌려줘라. 그렇게 해도 이 폭이 이만큼 커도 여기는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이런 공간이 살아난다. 이 얘기죠. 그러나 두 번째 핵에서는 두 번째 거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왜? 이게 들어옵니다. 이 동네가 복잡해지니까 여기서 맞히자. 그러니까 요 놈을 머리 45도 머리 찍어서 45도 머리 찍어서 요거를 짧게 쓰자. 짧게 쓰지만은 그냥 막 쓰면 안 되고 짧게 그냥 쩍쩍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요거를 살짝 들어줘라. 머리 눌려주고 들어주고. 그 다음 이 핵이 주인공이니까 이걸 꾹 눌려서 길게 눌려서 써줍니다. 이렇게 위치 차이가 나죠. 이것도 지금 차이가 나죠. 조금 나죠. 조금. 근데 이거는 많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나야 이게 이 핵이 산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걸 살리려고 이걸 공간을 확보하려서 이렇게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시옷이 죽어버리죠. 시옷 글자에서는 시옷이 중심인데 시옷이 죽어서 안 되죠. 이렇게 일직선 맞출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튀어나와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그럼 또 써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짧게 하고 요거를 살려줘라 이 말입니다. 이걸 자, 세로에 길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걸 짧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그냥 쓰듯이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딱 나오죠. 이렇게 됐죠? 자, 가로액 글자 설명했습니다. 이 가로액 글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수평입니다. 수평을 맞춰라. 왜 수평을 맞추느냐? 안 되는 경우도 말씀드립니다. 사사시에서는 이 시옷대로 쓰여서 그냥 구별해서 쓰면 시옷 이래 쓰잖아요. 솔직히 이래 쓰고 이래 쓰면은 이게 내려와서 붙을 지경이죠. 이걸 가지고 이래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쓰는 사람은 난 이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많이 봤죠. 그러면 똑같이 쓰는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이거를 이렇게 쓰고 그냥 똑같은 걸 씁니다. 이렇게 보통 이래 쓰시잖아요. 여기도 또 똑같은 걸 이래 가지고 이걸 또 붙여주고 여기도 또 똑같은 걸 가지고 이걸 붙여주고 이렇게 되면은 글씨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쓰면은 똑같은 걸 이게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이렇게 길어져. 똑같은 걸 쓴다면 요걸 똑같은 걸 쓴다면 글씨가 이런 꼴이 나온다 이 말이죠. 분명히 시옷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세 개가 다르게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폭을 좁게 하려면 최대한 눕혀야 되겠죠. 최대한 눕혀서 끌고 오기를 최대한 밑에서 끌고 와서 수평만 맞춰주고 딱 끝내요. 그냥 여기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조화가 맞습니다. 최대한 눕혀서 그 다음 끌고 올 때 최대한 밑에서 끌고 와라. 최대한 밑에서 안 끌고 오고 위에서 끌고 오면 어디 되느냐 이래 되죠. 이래 되면은 오하고 모음하고 이게 서로 길이가 거의 같아 버리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최대한 끌고 와서 이렇게 그렇게 맞춰주자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최대한 눕혀서 최대한 밑에서 수평만 맞춰주고 쇼 한다 할 때 수 좀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우가 길어야 되니까
우를 쓸 자리 확보 좀 길게. 글씨 써놓으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아래 우 남는 게 비슷해야 됩니다. 자, 위에 올려서 써서 수평 맞춰주고 갑니다. 꾹 눌러주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만 쓰자 이 말이죠. 스는 뭡니까? 좀 띄워줘야죠. 이게 좀 띄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자, 들어주고 짧지만 살짝 들어주고 눌려주고 들어주고 눌려주고 이걸 잘해야 됩니다. 나머지 오, 요는 쓰는 게 똑같습니다. 뭐 앞에 시옷이 들어가든 우가 들어가든 다음 시간에 이응 통합 필법 해야 되겠네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 눌려주고 하는데 수평 맞춰줘라 이 수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냐 요냐 우냐 유냐 은은 평소 쓰시던 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받침을 쓸 때 이제 이게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시옷은 받침을 쓸 때 받침을 잘 써야 시옷이 이렇게 글자가 안정되게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 받침 한번 써보겠습니다. 또 비다시 글자로서 소자를 써놓고 저 옆에 소자가 있으니까 소자를 써놓고 받침을 쓰는데 가운데서 시작해서 좀 크게 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래야 안정됩니다. 자, 이거부터 설명을 해놓고 제가 하죠. 우리가 그냥 쓸 때는 뭐라 했습니까? 위에 글자에서 밑에 받침 쓸 때는 받침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다 전부 다 이렇게 그냥 위에 크기만큼만 써주면 되는데 왜 시옷은 이렇게 크게 쓰냐 이 말이죠.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럼 똑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요 시옷을 요만큼 쓰고 또 요만큼 쓰고 요 위에 거도 밑에도 요만큼만 썼다면 이건 조금 쓰다 보니 뭐 벌써 습관이 돼가 좀 더 커졌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보통 이렇게 크게 쓰고 오히려 이걸 또 작게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래 됩니다. 잘못하면은 길이 쓰다 보면 이래 됩니다. 위에 글자는 자꾸 크게 쓰거든요. 그리고 밑에 글자는 이거 다 써버리니까 칸이 모자래. 받침이 남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만하게 쓰죠. 요런 꼴이 되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옷은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반드시 가운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가운데서 시작해서 나란히 펴주고 뭘 맞추어라? 수평을 꼭 맞추어야 됩니다. 다른 글자 한번 써볼까요? 자, 우리 옷 입는다 할 때 옷자, 옷도 이렇게 옷자를 써놓고 시옷을 나란히 펴줘라 이 말이죠. 같은 시옷 아닐 경우에 이렇게 훨씬 크잖아요. 이응보다 훨씬 크죠. 그래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딱 안정돼 보이잖아요. 수평 맞춰주고 그래서 이렇게 써라 이 말이죠. 그럼 이렇게 쓰는 경우에 글자를 뭐라 했습니다. B 다시라 그랬습니다. 다음에 문장 필법 할 때 뭐 A 다시가 뭐냐 B 다시냐 뭐냐 어디서 들어본 소리냐 이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 다시형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A 다시형 글자를 쓰는데 자, 시옷에 시옷 들어간 글자를 한번 써볼까요? 시옷 들어간 글자를 이렇게 또 쓰면 되죠. 뭐 이렇게 사자를 쓰고 시옷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이 이게 뭔 얘기냐? 우리가 표준으로 쓸 때 A 다시 글자에서 표준으로 쓸 때 뭐라 했습니까? 가운데서 자음의 가운데서 시작해서 여기서 맞춰야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건 나왔잖아요. 분명히 이만큼 튀어나왔고 수평 맞춰줘야 된다 그랬죠.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아닌 경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똑같은 걸 썼을 때 사를 쓰고 자,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표준 조건에 따져보면은 요서 여기까지만 써야 맞잖아요. 그죠? 그럼 요서 여기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맞춰서 일본어에 맞춰서 여기까지 썼습니다. 자, 분명히 썼습니다. 이렇게 작죠? 확실히 완전히 글씨가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래 되면 가분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냐? 자, 그럼 서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서자. 자, 이렇게 서자 쓰지. 물론 이거 쓸 때는 이게 서자대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써서.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써라. 이렇게 넉넉하게 튀어나오게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글자를 쓰는 이런 게 다 시옷은 가운데서 A-든 B-든 그러니까 이 세로형 모음이 들어가든 가로형 모음이 들어가든 가운데서 무조건 시작해서 나란히 크게 펴주고 꼭 수평만 맞춰주면
이 시옷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안 되는 경우 또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이거 많이 쓰잖아요. 아까 그냥 이렇게 쓰죠. 그냥 이게 짧으면 이게 길게,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냥 시원하게 촥 해놓고 이건 짧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악자도 그냥 이게 무슨 두 개가 되니까 바쁘다 바빠 막 쓰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쓰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악자를 써놓고 자 넉넉하게 써줍니다. 크게 넉넉하게 써주는데 뭐만 맞춰줘라, 수평만 맞춰줘라. 이렇게 수평만 맞춰주라 이 말이죠. 이 수평만 맞춰주면 시옷이 두 개, 하나 좀 짧게 쓰고 하나 좀 크게 써도 되죠. 이게 그게 어울립니다. 음양 아닙니까? 음양.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맞춰주고 요게 요렇게 했을 때 튀어나와야 맞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써주면 이게 딱 맞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전 글씨 교정 7번째 7강 시옷 통합 필법입니다. 시옷의 모양은 분명히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시옷에다가 지금 한번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다른 색깔 가지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제가 꼭지점을 찍어서 한번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르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자, 이 꼭지점 이어서 이래 됐잖아요. 이렇게. 이 꼭지점 이어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 꼭지점대로 글씨를 쓰면 이래 됐죠. 분명히 모양이 다르죠. 자, 다르잖아요.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이 모양 확실히 다르죠. 그럼 확실히 다르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시에서는 아야 이 모음을 만날 때는 이 핵을 길게 쓰고 이거를 꼭 위에서 가운데서 좀 위에서 이게 길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핵은 이 어여가 안에 들어오니까 요 폭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짧게 쓰고 이렇게 요 핵을 살려줘라. 가로액 들어가는 모음에서는 최대한 눕혀주고 이렇게 밑으로 아래로 전개되니까 최대한 눕혀주고 제일 밑에서 끌고 와서 수평만 맞춰주면 이게 아담하게 됩니다. 감 잡으셨죠? 자 다음 시간 제 8강에서는 이응 통합 필법. 우리 제가 하는 필법에서는 성글씨 교과서 실제 교과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응 필법입니다. 모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모음이 안 들어가면 글자도 안 되고 모음 혼자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래서 충분히 세로에 가로에 할 때 많이 설명이 됐지만 기역부터 희역까지 통합 필법을 설명하니까 그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안 본 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해서 마무리를 또 다음 시간에 8강에서 이응 통합 필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